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살면서 '아 이거는 내가 되게 일찍 알아서 좋았다.' 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아 이거는 어릴 때 이거를 알았다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 뭔가 내가 아이를 낳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은 내가 꼭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살면서 '아 이걸 늦게 알아서 약간 후회가 된다.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 매너인데요. 사실 저희 집안 자체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막 되게 가부장적인 느낌 그런 것도 없고요. 보수적인 느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점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매너 교육은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부모님이 좀 엄하게 알려주셨어도 좋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커서 나중에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매너가 없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제가 부딪혀 가고 창피를 겪고 실패를 해 가면서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다 성인이 돼서는 배울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것들이 좀 배어 있는 것도 그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매너라는 것도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사회적인 상황에 갔을 때 제가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저의 20대 때 모습에 약간의 좀 배려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던 점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하는 게 민폐다.'라는 거를 저는 정말 순수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실수들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이런 매너 정도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상황별 상석이 어디인지 아는 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매너인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차를 타거나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할 때 그 상황별 상석이 있는데요. 차를 탈 때의 상석은 운전자로부터 대각선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탈 때는 특히나 내가 뒷좌석에 일행과 타는데 내가 일행을 상석에 앉히고 싶다 할 때는 내가 안쪽에 먼저 들어가게 하고 상대편을 문 쪽에 앉게 하는 게 매너거든요. 왜냐하면은 뭔가 안쪽에 먼저 들어가 하는 게 얼핏 봤을 땐 '먼저 들어가.'라는 말 때문에 배려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에 들어갈 때 막 되게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막 치마 같은 거 다 구겨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먼저 들어가고 상대가 그냥 편안하게 가뿐히 문 쪽에 앉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매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할 때에는 그 공간을 기준으로 문에서 가장 먼 좌석이 상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뷰가 좋은 가게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뷰를 바라볼 수 있는 좌석이 상석인데요. 이것들을 알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아 이걸 알고 배려해 준 사람이 있고 내가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러면 좀 더 상대적으로 배려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나를 초대해 준 호스트가 상석에 딱 앉아 버리면 그게 어릴 땐 안 보였는데 커서는 '아 그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감도가 어떻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은데 또 댓글에 이런 거 달려요. "아 너무 피곤하게 사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알고 배려해 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 존중받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는 상대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게 저는 그 사람의 성숙함과 어른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대, 20대 때 먼저 이거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최소 20 대라도 이걸 알았다면 내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했을 때 뭔가 상사를 쪼끔 더 배려하고 더 센스 있는 그런 사원으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내가 회사를 쪼끔 더 편안하게 오래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벼운 그런 매너로는 두 번째로는 식사 예절인데요. 뭐 포크를 되게 많이 주는 그런 정찬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포크나 스푼을 어느 순서로 쓰는지. 그리고 이제 와인잔을 이렇게 따라 줄 때가 있는데 와인잔도 립스틱이 묻잖아요. 근데 립스틱 묻은 방향으로 계속 마시고 그리고 소리 내지 않고 꼭꼭 씹어 먹고 또 예의를 지켜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배 채우려고 하면 안 된대요. 전 진짜 몰랐거든요. 이것도 남편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아 이런 자리에서는 배 채우는 게 아니야. 가볍게 먹고 대화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걸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 것도 매너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는 선물 센스도 그 사람의 그 감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너와 배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를 굉장히 생각하는 거고 그 상대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이며 동시에 내가 이만큼의 선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나의 품격을 올려주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좀 아깝다. 이 사람에게 돈 쓰는 거 아까운데 하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고 애매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니까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운 사람한테는 선물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하면은 그때는 제대로 하는 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하는 댓글이 저희 영상에서 항상 좀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 매너라는 게요. 이 기원이 원시 시절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말이라든가 언어 이런 게 없었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동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또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행동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단체 생활을 하면서 상대를 불쾌하지 않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매너의 기원인 건데 결국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매너라는 걸 중요시 하는데 저도 확실히 제가 누군가한테 배려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받은 어떤 다정함 같은 것들을. 그래서 뭔가 제가 아이를 키운다면 다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끔 교육을 시켜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몰라서 후회했던 것 두 번째는요. 바로 건강에 대한 지식입니다. 뭐 이를테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어떻게 잠을 자야 하는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저는 이것들을 굉장히 좀 늦게 알았어요.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 34 살이니까 사실 30대 되어서야 이것들을 알고 서서히 챙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막 어릴 때는 엄마들이 막 아마씨, 뭐 아로니아 막 이런 슈퍼푸드에 집착하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도 막 그런 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거를 알고 해 보잖아요. 그럼 확실히 체감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뱅크샐러드라는 앱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그게 있어요. 제가 검사를 해본 바 제 몸이 다른 거는 뭐 크게 타고나기 나쁜 거는 없는데 영양 성분 탭에서 주의라고 뜨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체내에서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런 게 생성되는 양 자체가 남들보다 좀 더 적고 미달이다. 좀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한다 하는 항목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봤는데 제가 특히 영양 성분에 그게 너무 많았어요. 이건 이제 유전이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슬퍼하니까 친구가 그래도 약 먹으면 커버되는 거니까 제가 그 말에 위안을 얻고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일단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병원에서 종합 검진을 했을 때도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비타민 D랑 또 마그네슘도 제가 엄청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이랑 또 막 오메가3랑 이런 거를 이제 챙겨 먹는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한 두세 씩만 돼도 기가 빨려서 30대 때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좀 힘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낮에 꼭 낮잠을 자야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약을 먹으니까 신기하게 저녁까지도 좀 기운이 남고 쌩쌩한 거예요. 그리고 마그네슘 먹으니까 확실히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모를 때는 잠을 막 함부로 줄이고 이상한 시간에 자고 그랬어요. 제가 10대 때 진짜 맨날 너무 늦게 잤거든요. 막 새벽에 자고 그냥 7 시에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시절이 너무 후회가 돼요. 제가 키가 안 큰 게 저의 뭐 타고난 운명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잠을 많이 못 자고 제대로 안 자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제가 방이 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그랬어서 그런지 제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창작을 하거나 저의 예술혼, 저의 감성을 만드는 데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제가 키가 안 자라고 이 건강을 해치는 데에도 아주 악영향을 미쳤다. 근데 제가 일찍이 이 잠과 음식의 중요성을 좀 더 제대로 알았더라면 지금의 몸이 사실 그간 살아온 세월의 건강의 누적인 거잖아요. 지금 더 기운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릴 때 제가 체력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항상 너무나 하위권이어서 제가 운동 능력이 되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커서 요가도 해 보고 수영도 해 보고 자전거도 해본 바 제가 생각보다 남들보다 좀 근성도 있고 이 승부욕도 있고 일단 유연성이 굉장히 좀 보통 사람들보다는 타고난 편이더라고요. 또 제가 하체도 항상 좀 살집이 있어서
이게 약간 컴플렉스였는데 자전거를 타거나 할 때 이 힘을 발휘하는 데 되게 좋고, 그리고 자전거 타면서 또 알게 된 게 음식을 좀 자주 보급을 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그냥 좀 가끔씩 먹어 줘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 음식 먹었을 때 지속력 같은 게 좀 좋아서 운동을 나름 잘 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일찍이 알고 운동도 해 봤으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 30 대에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저는 뭔가 아이를 낳으면 운동을 하나 꼭 시킬 것 같아요. 진짜 수영 같은 거 좀 일찍이 시키고 싶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성인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혼자서 하다 보면요. 전 러닝 같은 경우에도 혼자 하다가 막 부상당해서 몇 달 동안 못 뛰고, 뭐 자전거도 혼자 하다가 그냥 진짜 시간 낭비했어요. 저는 '자전거가 왜 이렇게 안 굴러가지?' 했는데 그 바퀴에 바람이 없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건 진짜 선수들도 바람 빠진 자전거로 가는 건 말도 안 되게 힘들어요. 근데 바퀴에 바람 막 이런 거 알지를 못하니까 막 그거 붙잡고 힘들게 타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가 같은 것도 집에서 하는 거랑 요가원에서 선생님한테 제대로 지도받으면서 하는 건 또 달라서 뭔가 전문 지식이 꼭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다. '내가 그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게 지나고 보니 조금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나를 외적으로 가꾸는 방법을 잘 몰랐다.' 이거인데요. 저는 정말 이 집 외모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10대 때를 돌이켜 보면 전 여중 여고로 나왔는데 그 흔한 비비크림, 틴트도 하나 없었고요. 진짜 하나 사서 뭐 해 범직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너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예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믿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대학생이 됐으니까 '뭐라도 좀 해 볼까.'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자신을 꾸미는 방법, 옷에 있어서 채비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결국에는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그게 시기가 언제가 되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자신을 챙기는 연습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막는 게 저희 집안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였다고도 생각을 해요. 천편일률적으로 교복을 입히잖아요. 근데 저는 교복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복을 입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옷값을 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부모님께 아주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뭐가 어울리는지 탐색하고 내 취향을 찾는 게 다 20 대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 보면 이 20 대가 10대 때는 공부랑 학원 다니느라고 너무 바빴고 20대 때는 이제서야 나를 찾으려고 자아 탐색하려고, 시기가 이미 그런 시기이지만 사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나도 내 옷 좀 골라 볼 걸. 엄마랑 옷 사러 갈 때 나도 한번 해볼 걸.'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들으시면서 그 생각할 거예요. 애들한테 고르라고 하면 진짜 엄하고 험한 옷 고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옷이나 이런 거 좀 사러 가면서 나도 내 취향이라는 거를 조금 선택을 해 보고 내가 실패를 해 보고 할 기회가 있었다면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20대 때도 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뭔가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문제라면 문제일 게, 좀 회사 같은 곳에서 회의가 있거나 미팅이 있거나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격식을 차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격식을 차릴 일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 회사 가서 갑자기 격식을 차리려고 해도 제가 갖고 있는 옷은 다 저렴한 20대 때 산 20 대의 옷이잖아요. 그때 제가 20 대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참 옷을 매너 있게 못 입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뭔가 지금은 저랑 다르게 그래도 뭔가 꾸미는 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비즈니스 캐주얼 이런 걸 더 잘 챙겨 입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감도가 특히 제가 좀 떨어졌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격식을 갖춰야 할 자리에서 TPO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그런 뭐 결혼식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씩 가 보면서 예쁜 옷 입어 보고 사람도 어떻게 입는지 보고 또 쇼핑도 해 보고 요런 거 해 보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못 해본 거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게요. 또 커서 내가 돈 벌면서 하는 것도 또 재미있더라고요. 왜냐면 내 돈이 아닐 때 그 눈만 높아지면 또 그게 괴로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걸 제가 모르고 옷을 좀 갖춰 입지 못했던 그 직장 생활들이
좀 떠오르고 그때가 좀 되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른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게끔 내가 나 자신을 꾸미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그거를 알게 된 게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지나고 봤을 때 그 미숙했던 저의 모습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반면에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되게 자유분방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자랐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오히려 저에게 좋았던 것들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처음 밝히지만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뭘 알려줘야 될까? 뭐는 몰라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대로 그거를 아이에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냥 제가 자라면서 '이건 몰라서 나에게 되게 좋았던 것 같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알려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이야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저는 빈부격차 이거 몰라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가 원래 행복지수 1 등인 나라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SNS가 발달한 다음부터 이 방글라데시의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하위 나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방글라데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 고향인 제천에 살 때는 주변 친구들의 상황이 거의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쟤는 되게 잘 살아. 쟤는 되게 못 살아.' 하는 게 막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빈부격차를 크게 느낄 계기가 굉장히 좀 적었다? 이게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게 살다 보면은 이게 하나씩 그게 생기잖아요. 근데 뭐 성적이라든가 뭐 외모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제일 무력감을 주는 게 빈부격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안에 돈이 있냐 없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닌데 그거를 어릴 때 너무 일찍 알아버리면 무력감이 되게 클 것 같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놀랐던 게 제 남편은 고향이 대구예요. 근데 대구 정도만 돼도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어떤 애들은 유학을 간대요. 그게 눈에 보인대요. 근데 저는 유학 간 애를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천에선 그랬어요. 저희에게 유학이란 뭐 서울로 고등학교를 가거나 뭐 과학고등학교를 가거나 외고를 가거나 뭐 요 정도가 유학이지 혹은 단양에서 제천 오는 것도 저희는 유학이라고 불렀거든요. 뭐 미국에 간다, 캐나다에 간다, 유럽에 간다 뭐 이런 건 못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를 못 느꼈던 게 그냥 제가 묵묵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멘탈을 잡아줄 수 있었던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되게 그런 것들을 커서 제가 알게 되니까 알게 돼서 느끼는 불행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몰랐을 때가 또 나쁘지 않았다. 뭐 지금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현실 감각이 있지만 그래도 몰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과도한 뷰티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꾸밀 줄 몰라서 그게 좀 후회가 됐다라고 하지만 반면에 아예 몰랐던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목표하는 그런 꾸밈이라는 게 저는 결국 단정하고 그 사람의 품격이 높은 정도의 상태이지 막 예쁘고 막 팽팽하고 막 그런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중요한 자리에서 잘 입고 단정하게 하고 냄새가 나지 않고 호감이 가는 인상, 신뢰가 가는 인상 정도로 하는 거랑 저희 어릴 때는 정말 좀 지금 10대 분들이 들으면 놀랄 수도 있는데 컴퓨터 사인펜으로 아이라인을 그렸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잘못된 뷰티 정보이잖아요. 요즘엔 그래도 다들 화장품 쓰더라고요. 올리브영이 많이 보급돼서 그런지. 근데 저희 때는 되게 잘못된 뷰티 상식이 많았어요. 렌즈를 심지어 막 애들끼리 돌려 쓰고 이랬어요. 그 진짜 눈 건강에 최악이거든요. 물론 교육을 잘 못 받았고 그땐 유튜브라든가 이런 10대 화장법 이런 것도 없었어서 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꼭 10대 때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20 대가 되고 30 대가 돼서도 느끼는 게 뭔가 주변에 특히 이제 관리, 자기 관리라는 측면에서 뭐 피부과 이런 시술을 해야 된다, 뭐 보톡스는 꼭 맞아야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전 지금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모르는 게 나쁘지 않고 '더 그렇게 알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걸 알면 알수록 내 외모에 대한 자기 검열이 되게 심해질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정말 '아 이거 너무 잘 만든 콘텐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가인 님을
그 성형외과의 견적을 받아보는 그런 콘텐츠가 있었어요. 한가인님 채널에 있는 콘텐츠인데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한가인처럼 수술해 주세요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한가인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됐죠. 우리는 한가인 혹은 김태희 같은 얼굴이 돼도 성형외과 가면은 평가를 받고 고쳐야 되는 어떤 부족한 얼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잣대를 이제 들이밀면 한가인이랑 김태희도 살아남지 않는데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막 내 중안부가 어떻고 내 하관이 어떻고 내 얼굴의 여백이 어떻고 그런 것에 제가 지금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고 외모에 대한 강박을 많이 멀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얼굴이 엄청 예쁘거나 막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못생겼다고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냥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얼굴에 어떤 컴플렉스가 없어요. 근데 그런 과도한 뷰티 정보를 오히려 모르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그냥 잘 모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몰라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빠르게 변하는 유행입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요즘 애들이 쓰는 유행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도 막 당연히 되게 편하게 쓰고 그거 어설프게 쓰는 어른들 보면서 아니 저거를 왜 모르지? 왜 이렇게 뒤처지지? 왜 이렇게 감이 떨어지지? 그리고 나는 저 나이 때도 저걸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10대, 20대인 분들도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딱 3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할 때 진짜 사람이 20대 때 하면 귀엽고 요즘 애들 같은데 30대가 그 말 하면 철없어 보이고 얘 그렇게 인터넷 많이 하나? 약간 이 느낌 들면서 좀 했을 때 귀여운 나이가 있고 했을 때 철없어 보이는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유행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따라갔을 때 귀엽고 잘 맞고 하는 시절이 있고 그걸 다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스타일이 안 서 있어 보이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른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는 어른스러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성숙해져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대나 20대는 탐색의 시기이지만 근데 이제 그럴 때 너무 많은 유행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내 스타일, 내 중심을 세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자체적으로 유행을 일으켜야 돼요. 제 안에 불고 있는 저만의 유행이 있거든요. 저의 유행은 매일 샤워하기 운동이에요. 제가 요즘 영상에서도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샤워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막 기름지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출근을 안 하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런 조건을 타고 나면은 샤워를 매일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머리 안 감아도 티 별로 안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최근에 제가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해주시는 분이 머리를 안 감은 티가 나는 거예요. 좀 어른이었어요. 한 50대 정도의 느낌에. 근데 이게 나도 머리 안 감고 나갔을 때 나는 티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티 다 났겠구나 하면서 뭔가 생각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우리가 엄청나게 선클렌즈를 끼고 막 비비크림을 바르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잘 씻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씻으면 건조해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진짜 이 바디로션이랑 뭐 얼굴 보습 그리고 바디 오일까지 바르거든요. 겨울에는. 그런 식으로 보습해주면은 맨날 씻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그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물이 너무 뜨겁기 때문이에요. 그 물 온도만 미지근하게 잘 조절을 해주시면 이제 보습을 잘 해주면 사실상 매일 씻어도 괜찮거든요. 특히 머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자기 전에 감아주는 게 이게 탈모 방지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매일 씻기 운동이 저한테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 안에 부는 유행을 따르는 게 이젠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지만 너무 많은 트렌드를 쫓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 전반적인 이 세상 돌아가는 틀 정도만 알아도 내가 컨텐츠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 안의 유행을 묵묵히 따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 영상을 제가 만들게 된 계기가요.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 내가 버려서 후회한 물건이라는 쇼츠를 보고 나도 내가 버려서 후회한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전 쓸데없는 물건이 많아서 버려서 후회한 건 없는데 몰라서 후회했던 것들 그런 거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좀 몇 가지를 적어보고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지나고 보면은 내가
아이를 낳을지 말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는다면은 "이거 알려주고 싶어. 이거는 이렇게 해 주고 싶어." 하는 게 사람마다 다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나는 자식을 낳으면 절대로 공부하라는 압박을 주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께 받은 그 공부하라는 압박이 없었던 거 그게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아 이런 거는 알려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금이야 오기야 잘 자라면서 소중한 존재로 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좀 후회되는 게 있어. 이런 거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친구들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듣는 게 되게 작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되더라도 용기가 되고 영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편안하게 짧게라도 좋으니까 그냥 단어여도 좋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도록 해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